자, 지난주에 우리는 FastQ 파일을 SRA, ERA 혹은 DRA에서 다운로드하여 그 구조와 그 형식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NGS 데이터 FastQ 파일을 정도 관리, 퀄리티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사용되는데요. FastQC라는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그래서 퀄리티 상태를 알아보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그리고 이제 NGS short이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잘못 NGS FastQ 파일 중에서 좋지 않은 부분을 없애고 좋은 부분만 남기는 실제로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RR 490124 FastQ 파일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랬더니 시퀀스 퀄리티가 매우 안 좋은 리드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OS Access ORG 들어가보면 터미널을 띄워가지고 다운로드 해서 SRR 490124로 이동을 해보면 이제 여기 요 FastQ 파일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뒤에 퀄리티가 이 샤프로 되어 있는 건 퀄리티 스코어가 2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아주 매우 낮은 퀄리티 스코어라고 했습니다. 뒷부분이 특히 나쁘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이런 이제 FastQ 파일들을 도대체 이런 이렇게 나쁜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렇지 않고 상당히 좋은 것도 있었어요.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얼마큼 되는지 뭐 그런 거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이제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거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FastQC라는 것이죠. FastQC를 다운로드받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FastQC를 검색한다. 검색 결과 중 바브라함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나오를 클릭한다. 요것이 되겠는데요. 자기 컴퓨터 사양에 맞는 FastQC를 다운받은 뒤 리눅스 창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해 압축을 풀어준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에 가서 FastQC를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하면 제 경우에는 제일 위에 바브라함 바이오인포메틱스 FastQC 퀄리티 컨트롤 툴 이렇게 나오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클릭을 해보면 이게 바로 이 퀄리티 컨트롤 툴 for high throughput sequence data NGS 데이터의 퀄리티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랭귀지 자바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R도 있고 C도 있고 Python, Perl, Java 이런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죠. 자바라는 랭귀지의 장점은 이제 똑같은 랭귀지로 쓴 프로그램을 리눅스에서도 돌릴 수 있고 윈도우에서 돌릴 수도 있고 하여튼 자바를 지원하는 여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에서 그대로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제 이 FastQC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자바가 내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되죠. 자바 그렇게 이 자바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은 이제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합니다.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자바를 프로그램을 개발자들이 쓰는 거는 아니고 내가 자바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바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키트라는 SDK 같은 걸 깔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제 자바를 개발할 건 아니고 프로그램 만드는 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기만 한다. 그럴 때는 런타임
runtime environment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runtime이라는 건 이제 run이라는 건 실행한다는 얘기니까 실행 시에 필요한 환경 그거만 있으면 되니까 요거를 이제 자기 컴퓨터에 맞는 거를 다운로드 해야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다큐멘테이션 있는데 다운로드가 어딨나? 다운로드가 안 보여. example report. 여기 다운로드 나와 있겠네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면 이 FastQC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할 건데 여기 이제 이 연구소에서 만든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고 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Win Linux zip 파일. 그러니까 윈도우나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zip 파일이다 이거죠. 이걸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맥킨토시는 이제 이걸 하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소스 코드가 필요하면 이걸 다운로드해서 이제 컴파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필요 없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서 저는 윈도우즈 클릭했네요. 잘못했네요. 윈도우즈 클릭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리눅스를 클릭을 되죠. 그래서 파이어폭스를 띄워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FastQC 그래서 다운로드 나오 이걸 클릭을 하면 오케이 하면 됩니다. 오케이. 저는 근데 이미 다운로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해놓은 것이 FastQC라는 게 있죠. FastQC zip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이제 있는데 이 파일을 풀기 위해서는 윈도우에서는 이제 윈집 같은 걸 써서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는 그것을 푸는 것이 이제 뭐냐면 unzip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unzip하고 명령을 주면 이제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man unzip을 보면은 man unzip 했죠. 이거 뭐냐 unzip은 zip 파일을 이제 푸는 거다 이거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unzip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 있고 zip 파일을 주면은 이제 파일이 풀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unzip 이렇게 하고 FastQC 이렇게 하면 현재 폴더에 이 내용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미 계속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다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end 하면 끝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대문자 FastQC라는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FastQC라는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폴더가 생깁니다. cd FastQC 이렇게 들어가보면 이거 이렇게 합시다. 다시 해봅시다. 이제 있는 거를 다 지워버릴게요. rf FastQC 이렇게 하면 제가 FastQC 폴더를 다 지우고 깨끗이 지우는 겁니다. 이제 없어요. 그러면 FastQC라는 폴더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RM은 remove 하는 거예요. remove 하는데 폴더를 remove 하면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일일이 지우고 이 폴더 이름까지 지우려면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 -r을 주는 거예요. 이 -r은 recursive라는 뜻입니다. 맨 r에 보면 옵션 중에 -r 있어요. -r recursive. recursive라는 건 remove directories and their contents recursively. 그래서 먼저 내가 폴더 이름을 주면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지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폴더가 있으면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하면서 싹 지운다는 거죠. 폴더까지 최종적으로 지우는 거고요. 내가 또 -f를 줬는데 그건 false예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보지 말고 그냥 계속 지워라. 무조건 지워라. false.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fast QC라는 폴더를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싹 지워라. 이렇게 할까요? rm-rf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명령하죠. 왜냐하면 폴더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싹 지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저같이 리눅스에 자신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unzip fast qc 이렇게 저 탭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일이 이름이 쫙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엔터 치면 이번에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폴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s 해보면 fast qc라는 폴더가 생겼죠. 그래서 cd fast qc 하면은 ls 해보면 여기 이제 풀어진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압축을 풀면 fast qc라는 디렉터리가 생성되고 이 디렉터리를 이용하는 뒤 fast qc를 실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명령어는 fast qc 그 다음에 fast q 파일 경로 그리고 그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fast q 파일 이름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이거죠. 하지만 에러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여기 fast qc가 fast qc라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ls-l이라는 걸 해보면 ls-l이라는 옵션을 주면 파일 이제 디렉토리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라든지 또 그 권한을 가진 사람,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앞에 이제 그 이상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게 이건데 이거는 RW라고 되어 있어요. R은 read고 W는 write예요. 읽기, 쓰기는 되는 거예요. 근데 X가 없어요. X가 있어요. 여기 이제 X가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 X가 들어가 있어야 실행이 가능해요. 근데 이건 이제 원래 실행을 해야 되는 파일인데 불구하고 X가 없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chmod 플러스 x fast qc 이 명령을 주면 그 실행 권한이 생깁니다. chmod 플러스 x fast qc 이렇게 하면 자 다시 ls-l 해보면요. 이번에는 그 하얀색 색깔의 fast qc 하얀 색깔이었죠. 이 하얀색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녹색으로 변하고 여기에 지금 rw 여기는 rw r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rwx r-x 이렇게 x가 3번 들어가야 되죠. x가 들어가서 이제 이게 비로소 실행 파일이 되는 거예요. 저 fast qc라는 거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래서 이제 여기 /fast qc 이렇게 하면은 현재 폴더에 있는 fast qc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적당한 경로와 그다음에 fast qc 파일 이름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돌려보시고 만약에 자바가 없다 그런 에러가 나면 자바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 명령어는 sudo apt-get install default -gre 이런 명령어를 시작합니다. sudo apt-get install default gre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때 이제 암호를 물어볼 텐데 이때 os boxes org 이렇게 원래 로그인했던 암호 그걸 주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깔려 있어요. 인스톨 했기 때문에 얘가 이미 했기 때문에 깔 게 없다. 여기 default gre is already used browser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깔려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깔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깔려 있는 사람은 이제 깔 필요 없고 안 깔린 사람들은 깔린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냥 점 슬래시 fast qc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 뜹니다. 윈도우가 뜨고 이때 이제 이게 fast qc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된 건데 이때 내가 파일로 가서 오픈을 해요. 오픈을 하면서 이제 내가 fast qc 파일이 있는 폴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다운로드 폴더에 SRR40124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fast qc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를 클릭하고 또 하나는 이제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두 개가 다 선택이 되겠죠. 두 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OK를 하면 스타팅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은 이제 waiting to start 어디가는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파일을 이제 끝난 다음에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경고했죠. 이거 미리미리 하고 해놓고 이제 한 최소한 30분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fast QC가 여기 이제 이 상태로 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쪽에 가서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여기 가서 마우스 오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뉴 터미널이 나오죠. 이거 하나 누르면 이제 터미널 창이 떴습니다. 이렇게 창이 하나 떴어요. 지금 이쪽 창은 아까 그 파스트 큐시 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물려 있고 이쪽은 지금 이제 새로운 창이 뜬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아무거나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탑 이렇게 칩니다. 탑을 치면 지금 맨 위에 자바라는 것이 하나 돌고 있죠. 자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이 하나 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지금 제 경우에 CPU의 94.7% 90% 이상을 내가 쓰고 있고 메모리는 약 10% 정도를 쓰고 있고 현재 1분 20초 돌았다 이겁니다. 1분 20초, 1분 23초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제 컴퓨터의 경우는 지금 이 메모리가 이게 이제 토탈 200만 킬로바이트니까 이게 2기가예요. 2기가바이트 정도의 메모리를 갖고 있는데 토탈 그 중에 현재 다 쓰고 2기가 중에서 67메가 정도 70메가 정도 지금 비어있다 이거죠.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죠. 약 1.1기가 이상 쓰고 있고 지금 100메가도 채 안 남았어요. 그렇게 지금 많은 메모리를 지금 여러 프로그램들이 돌고 있어서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잠시 녹화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일, fastq 파일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파일의 fastqc 작업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것이 이런 화면이 나왔고요. 여기 클릭해 보면 지금 두 번째 그 파일을 지금 5%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 와중에 일단 첫 번째 거 파일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키워가지고 자, 여기 보면 파일 이름 이제 srr40124-1 _1 파일 타입 이렇게 있고 토탈 시퀀스는 1077만 6679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베이스짜리 왼쪽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베이직 스태티스트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per sequence quality 이걸 클릭해 보면 여기 보면 이제 X축이 1부터 100까지 가고요. 이게 이제 100스페이스니까 각 리드의 각 위치별로 각 리드에서 100베이스짜리 리드에서 각 포지션별로 퀄리티의 분포를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퀄리티 스코어를 0부터 40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 노란 박스들이 있죠. 노란 박스들은 뭐냐면
박스 플롯이라는 건데요. 박스 플롯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에 50%가 들어갈 거예요. 써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박스 플롯 이렇게 보면 박스 플롯의 정의를 이제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내 데이터가 뭐 0에서 뭐 이렇게 20 사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면은 이 박스를 중간 여기 가운데 박스 가운데 선이 그어 있는 게 이제 중간 값이 되고요. 중간 값이 되고 이 부분은 퍼스트 커트 전체 데이터를 이제 소팅했을 때 25분위 100분위로 따졌을 때 25분위에 오는 것이고요. 여기는 75분위에 오는 거예요. 75분위. 그러니까 이 안에 25분위에서 75분위 사이에 내 데이터의 절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절반이 있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이쪽 부분하고 이 부분의 4분의 1, 여기까지의 4분의 1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또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넷으로 쪼갰을 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서 1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박스 안에 내 데이터의 25%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맥시멈, 미니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제 박스 플롯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지션서부터 한 50%, 50번 아니면은 여기네 여기 67번 약 3분의 2 정도 100베이스 페어의 3분의 2 정도는 이 박스 플롯이 20 이상의 박스 플롯의 요 끝이 여기 25% 요 분위에서 이제 25분위일 것 같은데 요것이 이제 2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시퀀스 100베이스 페어짜리 중에서 뒤쪽 3분의 1은 아주 퀄리티가 나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퀄리티 스코어가 굉장히 나쁘죠. 여기 이제 빨간색들이 이제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나쁘다. 제가 이제 퀄리티 스코어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다운로드한 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뒤로 백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다큐멘테이션이 있죠. A copy of the fast QC 다큐멘테이션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걸 클릭해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널리시스 베이직 오퍼레이션을 아까 한 거랑 마찬가지고 이 어널리시스 모듈을 여러분이 클릭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그 이건데 per base sequence quality였잖아요. 요거를 클릭해보면 그런 그림이 나와요. 똑같은 비슷한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여기 밑에 이제 나와요. 이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자,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본 게 만약에 이제 per tile sequence quality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걸 알고 싶으면 여기서 백 해가지고 어디였나 per tile 여기 있네 12번 per tile sequence quality 이걸 클릭을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앞에 이렇게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 주황색이 있고, 자, 이 파란색은 이제 이거는 이제 큰 문제 없다 그런 뜻입니다. 뭐 per sequence quality score라든지 그 다음에 per base sequence content 이런 거는 그다음에 per base and content 이런 것들은 다 별 문제가 없는데 요 per base sequence quality 요거는 지금 아주 나쁘다 좋지 않다 결과가. 그래서 여기 X가 표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퀄리티 지금 우리가 퀄리티 컨트롤 얘기하고 있잖아요. 퀄리티 컨트롤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이 파트는 상당히 안 좋다. 또 per tile sequence quality도 이게 지금 빨간색이 보이는데 안 좋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시퀀스 아직 55%밖에, 60%밖에 안 됐네요.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이제 그렇게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러닝 되고 있는 두 번째 파트가 러닝 되고 있는 동안에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파트를 지금 한 것이고요. 여기도 이제 좀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리밍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밍을 공부하기 전에 트리밍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위에 이제 FAST QC 결과를 보면 뒷부분이 아까 나쁘다고 그랬죠. 그 뒷부분이 나쁜 부분은 이제 과감히 이제 제거하자 이거죠. 이 그림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모든 리드에 각 70번째 베이스 이후 한 30베이스를 지우면 이 부분이 이제 없는 거니까 앞에 70배는 이제 퀄리티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리드들은 뒤로 가도 여전히 퀄리티 좋은 리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각 리드별로 뒷부분부터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쭉 봐가지고 퀄리티가 나쁘면 이런 케이스에 속한 애들은 트리밍을 하고 이 위에 속하는 그런 리드들은 뒤로 가도 끝까지 나빠지지 않으면 그런 애들은 굳이 트림 필요할 필요 없잖아요. 킵하고 각 리드별로 이제 뭘 트림하고 트림하지 않을 건지를 정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 트리밍이라고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NGS Shoot입니다. NGS Shoot.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NGS Shoot이라는 것을 이제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되겠죠. NGS Shoot 클릭하면은 검색을 하면 NGS Shoot이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델라웨어에서 만들어진 게 나옵니다. 저희가 클릭을 해보면 자, On Next Generation Sequencing Short Read Trimmer 트림한다는 거는 이제 끝을 자르는 걸 트림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손톱을 깎는다. 트림. 손톱, 발톱을 깎는 걸 트리밍이라고 해요. 트리밍. 머리도 이제 싹 미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 끝만 좀 이렇게 살짝 치는 거. 그런 걸 이제 트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퀀스도 아까 본 것처럼 뒷부분만 이렇게 또는 앞부분만 자른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트리밍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NGS 데이터는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뒷부분을 주로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좀 여러 가지 편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가서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적당한 버전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최신 버전 다운로드 좋겠죠. 이걸 다운로드 클릭해가지고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미 다운로드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까 했던 트리밍 아직 안 끝났나 봅시다. 끝났네요. 두 번째 것도. 자, 두 번째 것도 끝났습니다. 두 번째 거 per sequence quality. 얘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이 나쁜데 얘는 조금 더 한 70, 한 5베이스 페어까지는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 뒤가 이제 나쁜데 이 경우에도 이제 여전히 그 뒤도 좋은 그런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안 좋은 것들만 이제 잘라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타일은 얘는 이제 괜찮네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좋고. 자,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 리포트, 이걸 세이브 리포트를 했습니다. 세이브 리포트 해가지고 리포트를 이제 어디다 세울 거냐, 이거 같은 폴더에 세우면 좋겠죠. 오케이. 이거 이제 두 번째 거였고 첫 번째 거로 바꿔서 또 세이브 리포트. 그래서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포트가 두 개가 세이브 됐죠. 그래서 파일 창에 가서 다운로드 가면 그 다음에 S-401에서 여기 가면 지금 두 개의 리포트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웹브라우저에서 좀 전에 세이브한 그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고 파스트 큐시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건 이제 빠져나와도 되겠습니다. exit 이제 이제 파스트 큐시 이 창인데 끝났죠. 그리고 이걸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NGS shot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NGS shot. 저 이미 또 풀어놓은 NGS shot이 있기 때문에 이 NGS shot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씩 다 지워야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rm-rf NGS short 2.2까지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 폴더와 내용이 싹 지워집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NGS short이라는 폴더는. 이걸 푸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 -x zvf NGS 타 이 하면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tar x vf NGS 이렇게 하면 여기 교재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이게 풀린 거예요. 그래서 ls7은 NGS 타 지지 파일 말고 NGS 쇼 이렇게 생겼죠. 폴더가 생긴 겁니다. cd NGS 들어가 보면 ls 보면 이렇게 폴더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으로 한다고 하면 이 명령어 그대로 따라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NGS shot이 돌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sudo perl -대문자 mcpan -e shell 이렇게 엔터 칩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 물어보죠. 이렇게 패스워드 치고, 그러면 이제 cpan 이렇게 물어보죠. 요때 이제 install 잠깐 띄고, 대문자 string, 콜론입니다. 콜론. 대문자 a, app, rocks. 이렇게 칩니다. 엔터 치면. 이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사실 할 필요 없는데, 저 같은 경우 더 하는데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두 번째, install perl io. perl하고 대문자 io입니다. 대문자 io. 붙여 쓰는 거예요. perl, P-E-R-L,
대문자 IO 콜론 GZ 엔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미 최신 버전이 깔려있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엑시트 하면 이제 필요한 건 다 깔렸고요. 이제 그 NGS 숏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GS 숏을 돌리는 방법은 좀 복잡합니다. perl NGS short.pl -p1 그 다음에 forward strand first q 파일 이름 그 다음에 -p2 second 그 first q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저장할 폴더 이름 그 다음에 메소드 그리고 메소드 방법 -t 동시 사용 CPU 수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주게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NGS 숏은 이 NGS 숏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이 폴더에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폴더 per 이렇게 하고 NGS 숏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돌려야 됩니다. 여기서 폴더 돌리는데 지금 내 그 fastq 파일은 여기 있지 않죠. 이 폴더에 있지 않고 내 fastq 파일은 이 폴더에 있어요. 다운로드 /SLR4014 밑에 두 개의 BZ2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대 경로를. 그래서 여기 NGS에서부터 땡땡 /SLR4014 밑에 SLR4014 1 요게 이제 이거 앞에 잠깐만요. 요 앞에다가 -PE1 한 칸 띄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페어엔드 중에서 그 쌍 중에 첫 번째 거다 그 뜻이고요. -PE2 마찬가지로 땡땡 /SLR4014 2 이렇게 해주면 이제 P2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펄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P1 한 다음에 경로. 이 경로가 이제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땡땡 /SLR4014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SLR4014의 파일 이름. 자, 그 다음에 이제 P2 마이너스 한 칸 띄고 -P2 한 칸 띄고 -P2 또 한 칸 띄고 땡땡 슬래시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 한 다음에 여기가 아웃풋 저장 디렉토리. 그러니까 지금 이 트리밍을 하고 나면 그 결과 파일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거예요. 그 쓸 위치를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 하고 역시 이거는 땡땡 슬래시 SLR4014 밑에 NGS 숏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지정하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줘야 되면 메소드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메소드 거기에 이제 메소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써야 될 것이 복잡한데 이게 굉장히 원래는 LQR underscore 5ADPT underscore 테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요게 뭘 의미하는지 그거는 뭘 봐야 되냐면 다큐멘테이션을 봐야 돼요. 다큐멘테이션의 PDF 파일인데 이 PDF 파일을 읽어보면 지금 이거 LQR 5ADBT 테라 이런 것에 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LQR 이렇게 하면 여기 LQR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recommend trimming method sequence 이렇게 하는 거를 recommend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필터링 로
퀄리티 스코어가 이게 안 돼. 그럼 그거는 너무 나쁜 거기 때문에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LQR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5ADPT는 5' 파트에 어댑터 시퀀스가 있으면 또는 프라이머 시퀀스가 쫓아나오면 그거 없앤다 뜻이고요. 테라는 trimming their low quality 3' end space. 그러니까 3'서부터 이제 그 윈도우 러닝 슬라이딩 윈도우 3' 쪽에 퀄리티 나쁜 거를 슬라이드 쭉 스캔해 가면서 뒤를 잘라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사실 좀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중요한 건데, 여기는 -t하고 2라고 썼죠. 자, 여러분들, 이게 t가 뭐냐면, 그 여러분 CPU에, 그 컴퓨터에 CPU가 몇 개인가, 그거가 이제 여기다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CPU가 많으면, 그 많은 개수를 쓰면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 개수만큼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t에다가 1을 한 개를 쓰면은, CPU를 한 개를 쓴다는 뜻이니까 그거에 비해서 T=2를 쓰면 이제 시간이 반밖에 안 걸리는 것이고 4를 쓰면 4분의 줄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막 쓰면 안 되고요. 자기 컴퓨터에 CPU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고 써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컴퓨터에는 CPU가 2개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몇 개인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알아? 여기 써있죠. 슬래시 PRC/CPU info에서 확인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봅시다. 다른 들어가서 명령어 쓰다 보니까. 자, 여기서 S/PRC CPU info. 자, 요거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 프로세서 제로 이렇게 나오죠. 제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가면 제로네. 하나밖에 없네. 저는 이제 CPU 코어가 1로 되어 있네요. 제 컴퓨터는 CPU가 2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네요. 듀얼 코어가 아니고 싱글 코어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2를 써야 돼요. 2를 쓴다고 해서 2를 써서 시간이 2배만큼 빨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거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또는 이제 탑 이렇게 쳐봐. 탑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네, 현재 도구 여기서 1이라는 숫자 1을 그냥 쳐봐요. 쳐보면 별 변화가 없어요. CPU 여기 가면 %CPU 제로라고 나오잖아요. CPU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CPU가 2개가 있었으면 여기가 제로 %CPU1 제로하고 %CPU1 이렇게 2개가 나와요. 만약에 4개가 있으면 제로, 1, 2, 3 이렇게 4개가 나오고 저는 이제 CPU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따라서 CPU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t 한칸 띄고 1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한 개만 써라 이거죠. 디폴트가 8이에요. 8. 8개 쓰는 건 사실 저는 컴퓨터가 CPU가 하나인데 여기다가 8을 쓰는 거는 아주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그 잡을 많이 쪼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커피스트에 넘치게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질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코어보다 적은 것을 써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의 코어보다 높은 바를 쓰면 그 잡을 한 번에 계속 돌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돌면서 서로 간에 그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자기 갖고 있는 CPU의 맥시멈 값을 외웠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 여러분, 저희 컴퓨터가 몇 개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값을 써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이미 그 NGS 숏을 돌려놨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엔터를 치면 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고 그 결과를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했다 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트림을 하고 나면 아까 여기서 보면 이제 NGES SRR 40124 밑에 NGES shot이라는 폴더를 제가 지정했잖아요. 지금 바로 이 폴더인데 이 폴더 안에 이제 이런 파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파일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 파일이 생깁니다. FastQ 파일이 두 개가 생기는데요. 얘네들 앞에 trimmed underscore 원래 파일 이름 P1, P2가 있었는데 요 파일들 이름을 앞에다가 trimed라는 걸 붙여줘요. 이 파일의 내용은 제가 보겠습니다. less trim FastQ 이렇게 해보면 여기 보면 원래 있던 헤더 뒤에 trimmed b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퀀스가 이게 100배스까지 안 가고 짧죠. 그리고 샤프가 안 보입니다. 샤프가 안 보이고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시퀀스 길이가 달라요. 막 주순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년 번호가 보니까 2, 8, 9, 12 이렇게 13 이렇게 막 건너뛰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원래 거랑 시퀀스가 틀려졌다는 거죠. 여기 순서가 아니라 파일의 시퀀스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우는 거는 컨트롤 U 하면 내가 지금 쓰고 있던 명령을 싹 지운다는 뜻이에요. 컨트롤 U. SRR 4014로 가서 트림하기 전 파일을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트림하기 전 파일은 1번 있고 2번, 3, 4, 5, 6, 7, 8 이렇게 쭉 연달아 있었는데 지금 1번이 날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번은 이 샤프가 너무 많아요. 로우 퀄리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아예 그 리드 자체가 날아간 거예요. 걔만 날아간 게 아니라 3번도 날아갔고 3번도 이게 샤프가 굉장히 길죠. 3번도 날아갔고 2하고 8만 남고 다 날아간 거예요. 5도 날아가고 6도 날아가고 당연히 날아가겠죠. 7도 날아갔습니다. 7도 날아가고 8은 조금 짧게 넘버 2가 좀 적었네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9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10, 11 10도 돌아가시고 11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4가 돌아갔네요. 이렇게 이제 리들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상당히 줄어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트리밍의 결과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트리밍을 했잖아요. 트리밍 한 걸 가지고 퀄리티 컨트롤 파스트 큐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티스틱스가 다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네,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파스트 큐시로 가죠. 파스트 큐시 폴더로 가서 점 슬래시 파스트 큐시 실행하고 파일로 가서 오픈 그 다음에 NGES show 여기 지금 트림도 두 개의 파일을 선택합니다. 지금 NGES show로 트림 해놓은 두 개의 FastQ 파일을 읽어가지고 퀄리티 컨트롤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트림을 했기 때문에 퀄리티 나쁜 것들은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게 이제 버리고 난 이 파일은 이제 아주 하이 퀄리티가 남아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한 결과를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가져와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